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며 믿어지시나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봐요. 그들이 인도해 줄 거예요. 서쪽마녀의 과자 가게 지금 시작합니다. 너의 마법이 채워져 안녕하세요. 서쪽마녀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아 안심이 되네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다뤘던 동화를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헨젤과 그레텔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초코쿠키님께서 M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설 특집에서 방영된 내용이 실화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었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방영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독일 작가 한스 트렉슬러가 지은 황홀한 사기극 헨젤과 그레텔을 영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아이스 핫초코님께서 15세기 말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영화 살인에 대한 민담을 기초로 한 이야기라는 점이 충격이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이는 오랜 기아와 특히 30년 전쟁 동안 시달린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자기 자식들을 유기하거나 제3자에게 팔았고 심지어 잡아먹었다는 암시로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하나 기억이 나시나요? 익숙했던 동화에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죠. 오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동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윙카가 만들던 따뜻한 초콜릿 라떼를 마시며 긴장을 풀어봐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바다 깊은 곳, 트리톤의 통치하에 있는 바다 왕국에는 그의 5번째 딸이자 공주인 에리얼이 살고 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왕국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인간 세계에 있었어요. 공주는 친구인 물고기 플랑크톤과 함께 인간의 세계를 탐험하곤 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해변에서 조난을 당한 왕자를 구하게 되었고 그 왕자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공주는 왕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며 인간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어버렸죠. 그녀는 바다마녀 우르술라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우르술라는 아리엘에게 다리와 아름다운 외모를 주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았죠. 공주는 왕자와 함께하는 대신 목소리를 잃은 채 살아가야만 했어요. 왕자는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바다에서 구한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아리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해요. 그러나 마녀 우르술라가 아리엘의 목소리를 이용해 왕자에게 접근하죠. 결국 아리엘은 왕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우르술라와 맞서 싸우게 되었죠. 아리엘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우르술라를 물리치는 데 성공해요. 공주의 아버지인 트리톤 왕도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축복해요. 결국 왕자와 아리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리엘은 인간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머, 정신이 좀 드시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해봐요.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오늘 소개할 동화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앞선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언급되어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는 안데르센의 동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는 덴마크 아동문학가로 19세기 창작아동 문학의 기틀을 잡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화 작가로 유명하긴 하나 여행기, 희곡, 소설, 시를 주로 썼어요. 그는 본래 배우를 꿈꿨지만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기에 배우로서 필요한 자질인 문법이나 발음이 어색해 배우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정사로 인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기에 그가 동화라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안데르센이 어릴 때 들은 민간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어린이를 속인다는 글을 쓴다는 악평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1837년 바로 인어공주라는 작품의 발표가 순수 창작품으로서 절찬을 받았고 그 뒤로 그는 용기를 얻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더 많은 창작품에 몰두했다고 해요. 사실 인어공주는 그의 평생의 삶과 시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이에요. 작품을 집필하기 전 그는 에드워드 콜린이라는 한 남성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 사이였지만 내심 콜린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던 안데르센은 여자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며 절절한 편지로 고백을 감행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양상애자였던 안데르센과 반대로 콜린은 이상애자였기 때문이죠. 더구나 고백을 거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콜린은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안데르센은 굉장히 상심했다고 해요. 이때 안데르센이 쓴 작품의 원작이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과연 원작의 동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마법 음료를 먹어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마신 날 마셔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우리를 원작 속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멀리서 왕자를 지켜보던 공주는 점점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인어는 호화롭게 300년을 살지만 죽으면 물거품이 된다. 반면 인간의 생명은 짧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다고 공주의 할머니가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공주는 영혼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왕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더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공주는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고 사람이 되는 약을 구하러 마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녀는 약값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의 목소리를 원해요. 자신의 피를 섞어 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어 공주에게 전하고 마녀는 공주의 혀를 자릅니다. 또한 마녀는 공주에게 걸을 때마다 칼로 베는 극심한 통증을 느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또한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다음날 물거품으로 산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한 공주는 왕자의 궁전 앞에서 단숨에 약을 마시고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아요. 정신을 차리자 눈앞에 왕자가 있었고 왕자는 인어공주를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날이 갈수록 인어공주는 왕자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왕자도 인어공주를 여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죠. 그러나 왕자의 행복한 시절도 잠시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구해준 소녀라고 늘 말했고 인어공주는 자신이 그 소녀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기에 공주는 매일을 전전긍긍하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인어공주와 함께 배를 타고 이웃나라로 떠나요. 이웃나라 공주를 본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가 그 공주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했어요. 왕자가 결혼하는 날 인어공주는 죽어서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죠. 인어공주는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배 주변으로 인어공주의 언니들이 몰려왔어요. 언니들은 그녀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그 대가로 마녀에게 칼을 받아왔어요. 해가 뜨기 전 왕자의 가슴을 찔러서 그 피를 발에 적시면 인어공주는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인어공주를 설득합니다. 공주는 그 칼을 받아와 밤새 고민을 해요. 그러나 인어공주는 차마 왕자를 찌르지 못하고 칼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인어는 바닷속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인어공주의 원작 결말 어떤가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젤리빈을 먹으면서 생각해봐요. 함께하는 방송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바다 사냥꾼님의 댓글입니다. 그렇다면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도 디즈니 작과 같이 해피엔딩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원작 속에서는 물거품이 터지며 공기 속에 정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왕자의 사랑을 얻지는 못하지만 정령이 됨으로써 인어로서 그토록 바라던 불멸의 존재로 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인어를 생명체보다는 자연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영혼이 없는 존재로 봤기 때문인데요. 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소재는 작중 여러 번 강조되면서 왕자와 불멸의 영혼을 동일시한다는 암시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특히 왕자의 사랑을 얻어 불멸의 영혼을 얻겠다는 대사가 작중에 대놓고 나오기도 해요. 시공주니어님의 댓글입니다. 작품에 동성애의 은유가 녹아져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데르센이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동성애의 은유가 녹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기는 합니다. 인간과 다른 인간의 이질성은 다수자와 비교되는 성소수자의 이질성을, 목소리를 빼앗겨 진실과 사랑을 말하지 못한 것은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차마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작가 본인의 경험을, 땅을 디딜 때마다 아팠던 것은 그로 인해 겪은 시련의 아픔을, 결국 왕자는 다른 공주와 결혼해버리고 인어공주는 별격의 존재로 승천해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이후에도 살아간다는 부분은 안데르센 본인의 일생과 본작의 면작으로서 수세기 동안 이름 날리게 된 부분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알고 있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돌랐죠? 성공한 미운오리 새끼이며 고결한 인어공주, 꿋꿋한 양철 병정이자 왕자의 사랑을 받은 나이팅게일이며 악마 같은 그림자이다. 우울한 전나무이기도 하고 불쌍한 성년파리 소녀이기도 하다. 전기작가 제키 울슐라거의 말입니다. 근데 아동문학의 시작인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외에도 다양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디저트는 맛있었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회차마다 하나씩 풀어갈 테니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서정마녀의 과자가게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나요. 안녕.